검찰에서는 더 이재명 대표를 안 부르겠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영장 청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0일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세 번째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전후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혹시 준비한 질문은 다 했나요? 3차 소환 요구를 한다거나. 검찰이 물어보십시오. 검찰은 과연 대장동 등 의혹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대표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그런 건 검찰에 물어봐라 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이르면 청구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말은 더는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지난 10일 대장동 의혹 관련 2차 검조사, 심야조사 동의 없었고 1차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약 1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는 무의미하다. 심야조사도 안 되고 더 나아간 진전된 이 대표의 진술이 없다는 거죠.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 청구할 전망이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구속영장 청구 병합을 고려 중이라는 얘기도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번 주에 이르면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고 성남FC 건과 함께 병합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어지게 될 텐데 자 일단은 더 부르는 건 무의미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불러봤자 똑같이 앵무새같이 뭐 진술 거부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기존에 냈던 진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니까 드러나 마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검찰이 준비한 질문서는 다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그것들이 다 그 법원에 제출이 되고 물론 이제 증거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똑같은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 입장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불러봤자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건 포함해가지고 3번이거든요. 대장동 건 가지고는 단 2번 만에 이제 더 이상 나가기 싫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뭐 2번 나간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 당장 보면은 이 대장동권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 피고인들이 누구 있습니까?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이 몇 번씩 불려갔겠습니까? 그 명확하게 그 언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속된 이후에 매일같이 불려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봐도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10번 이상씩은 다 불려갔을 텐데 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키맨은 누구냐? 그 이재명 그 당시 시장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옛날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김만배 씨가 맨 처음에 이제 구속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것들은 다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거에 따라가지고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2번 나가가지고 제대로 그 답변도 안 하고 그런 다음에 마치 큰 그 망신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것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무의미한 절차가 계속 반복될 테니까 그런 다음에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법원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서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제한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또 그 상대가 제1야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는 더욱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법원도 더 신중하게 판단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강행한다라는 건 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적을 것이고 범죄 혐의의 뭐 중대성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안의 중대성만 가지고 다퉈야 될 재판부가 보더라도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가능성이란 거의 없다라고 본다라면 그 정도로 어쨌든 도주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확보한 증거와 자료가 충분하다. 재판부가 봐도 구속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그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전원 조사든 어쨌든 증거 자료든 병합을 통해서든 만에 하나 있을 만약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오늘 후폭풍에 대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속 방침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아마 삿바 싸움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이게 뭐 최종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아직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망나니 짓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구체적 혐의와 새로운 물증은 하나도 없으면서 영장 청구 얘기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입니다. 영장 청구 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진짜 막 가자는 거죠. 네, 막 가자는 거고. 막 가자는 거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때 했었던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와 비슷한 발언으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쯤 되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건 망나니 짓이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자동 절차로 국회 불체포 특권, 체포동의안 표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면 이제는 노웅래 의원 때처럼 체포동의안 통과, 그러니까 가결 내지 뭐 기각 이런 건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에서 뭐 기류는 좀 어때요? 네,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국회로 이제 체포영장이 넘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없다. 불체포 특권 행사한다. 예,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이 수사를 야당 탄압 수사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망갈 우려가 있어야 되죠.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될 경우에 한해서 말하자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말하자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 그래서 헌법적 가치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국회로 이제 체포영장 청구를 넘길 것 같은데 조금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과연 이 세 가지 구성 요건을 다 충족하느냐, 충분히 차고 넘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예. 정치가 실종되거든요,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집행기관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구속영장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다. 전재수 의원의 전망이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 말인즉슨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이제 행사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또 여당이시니까. 이미 예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또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이 불체포 특권은 언젠가는 쓰여질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걸까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뭐 도주의 우려는 없죠. 야당 당대표가 설마 도망을 가겠습니까? 증거인멸.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나 계속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거인멸,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직 저는 증거인멸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수사를 하는데 저는 정말 지금 중요한 구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도주의 가능성은 없지만 수사 회피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대표 현장 간다고 그러고 최고위원 간다고 해서 11시에 출석하고 지금 계속 조사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결국 목적은 뭐냐?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당대표의 권한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당대표의 권한을 누려야 의원들이 자기를 돕고 외부에 나가서 일종의 방탄 변호를 해주니까 이 권한을, 이 당대표라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거죠.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야당 대표 수사로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죠. 성남 FC 있죠. 백현동 있죠. 위례 있죠. 쌍방울 관련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로 통해서 조사해야 될 게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껌껌이 불러서 수사를 하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설사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는 최선이다. 이렇게밖에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 수사에 대한 속도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전재수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부결되겠죠.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난번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에서 구속수사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해서 민주당 의원들 반발을 샀잖아요. 네.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뭐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까지 한 장관이 역설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앞에서 이야기할 건 아닙니까? 네네. 한 장관이 어떤 이야기 할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일단 성남 FC 관련해가지고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근데 업무상 배임은 이미 부하 직원들이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기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충돌 방지법. 옛날은 부패 방지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상 중요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해가지고 다른 사람 돈 많이 벌게 해줬단 말이죠. 뭐 7,886억.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맨 위에 있는 시장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역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뇌물죄가 될 터인데, 뇌물죄 428억을 이재명 시장이 승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한 428억으로 내가 깎아줄게, 이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잘 설득력 있게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랬기 때문에 검사들이 꼼짝 못했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에서 했던 조사는 모두가 다 비공개였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어떠한 행동을 갖다가 했는지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단 말이죠. 검사가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그랬을 때 난 몰라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국회에서 하는 것들은 요즘은 옛날 같으면 이제 이게 중계가 안 됐을 텐데 지금은 온갖 매체를 통해 가지고 다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잘하나 이재명이 잘하나 누가 더 잘하나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재판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게 하이라이트다 해서 굉장히 기대한 것이 아닐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됐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그 동의를 갖다가 해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한 모든 것들이 다 일개 소설에 불과하고, 소설에 불과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판사가, 객관적인 판사가 그 소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겠습니까?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은 검찰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을 쪽 빠지게 되고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영장 실질
실질 심사를 법원을 통해서 받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고, 만약에 끝까지 방탄을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믿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 자체가 야당 탄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겠다는 기류도 강한 게 사실입니다. 과연 검찰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 결과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좀 궁금해집니다.